이 여성이 가만히 서 있는 직원의 뺨을 때린 건데요. 귀금속 수리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점원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이라는 모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을 하고 손님은 편의점 근처 회사에 다니던 45살 정모 씨로 손님이 20대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손님들의 화풀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을까요? 갑질이라는 현상의 틀에 갇혀 미처 보지 못한 것은 없을까요? 지난 4월 대형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는 그녀에게도 갑질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뭘 쳐다봐 계산해야? 이 정도 분이라가 110m 내야지. 어? 인간들이 못하니까 생각해봐라. 할 수만 있다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 하지만 그녀는 세상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대형마트 계산원 박수미 씨. 기자회견은 더 큰 모멸을 안겼던 성희롱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요는 지난 4월 27일 50대 중반 남자 고객님이 저를 오셔서 위아래로 훑어보시고 사탕을 들고 키스하기 전에 이 사탕을 먹으며 입냄새가 나요 안 나요 하면서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제 심정은 호스에서 온 옷이 벗겨진 듯한 빨가 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폭언과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 10분 동안 정말 죽고 싶었고 심한 모멸감과 모든 눈이 저한테 몰려 있었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성 관리자는 저한테 들어가란 말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고 다 일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 거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퉁명스럽게 화장실 갔다 오세요. 저는 그냥 화장실 가서 손 한 번 씻고 와서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뒷교대가 올 때까지.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권리도 찾을 수 없었던 그날. 모멸의 현장에 무기력하게 서 있어야 했던 그날은 그녀에게 결국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잠도 못 잘 정도고 집안일도 안 되고 내가 대인 생활도 안 되고 이렇게 가슴이 화병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면서 완전히 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날 왜 그녀는 모멸의 순간을 고스란히 견뎌내야만 했을까요? 최초 응대시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장 중요함.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고객의 불만을 진정으로 경청함. 처음부터 악성 고객 판단은 금물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야, 니네 스스로 다 감정 스스로 다 다스려. 회사에 살 거 없어. 이거에 더 마음 아파합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순간에도 소비자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기업의 규칙. 이 규칙은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서 13년째 근무 중인 이효숙 씨.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아가씨. 그녀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3,700원이네요.
전화를 하자마자 다그자고자 니년이 나한테 그런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해?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진짜 이렇게 평생 들을 욕을 한 50분 동안 들었어요. 얼굴을 안 본 상태에서 그런 전화상으로 진짜 세상에 듣도 못한 모욕을 한 50분을 들었는데 삶에 진짜 회의가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런 욕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효숙 씨 역시 욕설이 쏟아지는 전화를 스스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교가 사시라는 게 있어요. 사시가 고객이 갑이다라는 사시가 교육장에 걸려 있어요. 저나 이제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저 같은 경우도 잘못한 게 아니지만 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런 걸 없애고 싶었어요. 고객만족센터는 언제나 유도리 있게예요. 그때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순간 고집 피우고 그 사람 정말 미워서 고집 피우고 하다가 일이 커지면 저가 당하는 거예요. 여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도리 있게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어요. 여기는 어떤 기준도 없고 써놓긴 써놓지만 고객이 원하면 다 해줘야 돼요. 소비자에게 왕관을 씌운 무대. 이 무대에는 각본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흔히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각본. 이 각본은 소비자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것을 직원에게 요구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감정은 철저하게 외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몸은 물론 감정까지 빈틈없이 통제할 것을 강요하는 기업의 매뉴얼. 상업적인 이윤을 낳기 위한 고객 만족이라는 구호 아래 이제 인간의 감정은 거대해진 서비스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마저 자본의 통제를 받는 이 시대의 노동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죠. 오랜 시간 감정노동의 문제를 고민해온 김왕배 교수. 그는 감정노동의 문제를 소비자의 갑질이 아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마주할 것을 강조합니다. 감정노동의 본질은 기업이 그 노동자들의 그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조직화하고 심지어는 감정을 조작화해서 이윤을 더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갑질, 을질 뭐 이렇게 표현을 갑을 표현을 하는데 이 갑을 표현이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감정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규율화하는 그 기업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갑인 거죠. 노동자가 을인 겁니다. 감정 노동의 문제와 올바로 직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매뉴얼이 누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트, 백화점, 식당 등 다양한 서비스 업체의 매뉴얼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무엇인지, 그 단어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는 어떤 요구를 담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죠.
분석을 마친 매뉴얼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매뉴얼의 실체.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객과 직원, 그리고 평가, 감정 노동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업무 매뉴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이 단어들은 다른 단어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고객은 친절과 밝음, 그리고 편안함 등의 단어와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연출할 것을 요구하는 단어들이죠. 그렇다면 직원은 어떤 단어와 연결돼 있을까요? 바로 확인과 평가입니다. 이 두 단어는 기업이 직원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직원과 연결된 단어들이 주로 확인과 평가, 그다음에 신속, 서비스 같은 단어들과 연결돼 있다는 점은 기업이 직원을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과 확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이 되고 확인과 다시 또 평가라는 단어가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직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이 업무 매뉴얼 속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감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객들에게 연출할 것인지 지침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 그리고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감정 노동. 인간의 감정까지 관리하는 노동 통제 방식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 결정권을 가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난 5월 1일 대형마트 계산원 이효숙 씨는 카트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선 건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웃이며 엄마와 아내로 살아가는 평범한 마트 노동자들이 길 위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제 영역을 날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반은 기업에서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죠. 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인 효숙 씨. 그녀도 지난 13년을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던 그녀는 지난해 봄 큰 결심을 합니다. 옛날에 마트 직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오늘은 그 노동조합을 꾸린 지 1년 되는 날. 좋다. 이날은 고락을 함께한 모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 이쁘게 붙여줬네. 아니 근데 왜 콩떡이 아니야? 오늘 1년 됐어요. 작년 2015년 5월 24일 날 이렇게 숨어서 조용히 비밀리에 한 10몇 명 모여서 지부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1년 됐어요. 저 1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 이거 진짜 맨땅에 헤딩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기쁜 날이에요. 됐다. 이렇게. 나는 몇 개? 저희 직원들은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저희
노동조합 1년 됐어요, 언니. 생일. 네. 네, 이따 식당에서 뵐게요. 예전의 그녀라면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사는 삶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효숙 씨의 오늘을 잊게 한 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그날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툭툭 이제 세수를 하다가 치카를 하다가 갑자기 툭 생각이 나요. 내 자신 참 귀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까? 왜 주변에서는 나를 관리하고 나를 도와주고 있어야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었을까? 너무 이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그게 이제 차츰차츰 풀리면서 이제 직시를 했죠. 내가 왜 그렇게 했었을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본사에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후에 뭐.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있는 지금 그녀는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효숙입니다.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여리고 되게 사람이 좀 그러니까 못났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년을 제가 이효숙이라는 저 자신을 이렇게까지 유지를 시키고 왔는지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효숙아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하여튼 제 인생 49 살면서 지금이 1년이 되게 좋아요. 울어주는 아니야? 네. 아니 감동에 감격해서 울지 마. 왜 울어 좋은 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의 감정을 지키고 싶어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한 세상의 많은 효숙 씨들. 그 어떤 모진 갑질도 미소와 복종으로 견뎌야 했던 서비스 노동의 현장은 그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비로소 작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감정노동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 콜센터에서 시행 중인 제도.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정노동이 특정한 유형의 그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후기 산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노동의 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감정과 인간 사회 근본적인 또 본질적인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 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본의 통제 아래 인간의 고유한 가치인 감정마저 서비스 상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일 준비, 우리는 되어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평범한 시민들은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어렵다. 노동자. 경비원도 노동자. 미용실 원장도 이거 어려운데?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업 미원실 원장. 뭔데? 어떤 거 같아? 무한도전 PD? 그래, 무한도전 PD로 하자. 체크. 왜 무한도전 PD인 거 같아? 매일 놀잖아요. 매일 노는 거 같아? 그래, 정답이다 진짜. 매일 노는 거 같다. 일 안 하는 거 같다 그 사람. 노동에 관한 질문과 마주한 시민들은 대부분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는 문제에서 더욱 그랬죠. 정답이 아니라 시각을 보기 위한 질문. 문제를 풀면서 개운치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 노동자는 좀 창의적이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뭔가요, 노동자가? 노동자는 그러니까 몸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받은 사항을 그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적이던 노동자에 관한 기준.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노동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뭐였더라? 아까 말했죠. 엄마가 저런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노동자. 노동자인가요? 네. 응? 네라고 해. 왜냐면 일을 하니까 해요. 왜 그렇게 아이의 말이 정답인 걸 알면서도 엄마는 망설여집니다. 그냥 돈 월급 받으면서. 그래서 저희도 또 애들한테도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할 때 가끔은 이런 노동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좀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뭐 노동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데 있을 때 좀 먼 얘기처럼 좀 들리기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보니까는 아, 나도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치고 싶죠. 저도 가르치고 싶고 저도 지금이라도 이 나이지만 배우곤 싶어요. 노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형마트에 근무 중인 박상순 씨. 그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자기들이 엄마가 일하는 곳에 장을 보러 가거나 뭘 하러 갔을 때 내내 마음이 불안하대요. 근데 그 매장에서 문 밖으로 나오면 엄마가 당하는 걸 안 봐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를 한다고. 마음 졸이며 엄마를 지켜보던 아이는 일터에서의 고충을 나눌 만큼 훌쩍 컸죠. 백화점에서 요즘 알바 해보니까 어떤 거 같아? 그냥 오래 서 있고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고객들한테도 웃어야 되고 대표님한테도 웃어야 되고 매니저한테도 웃어야 되잖아. 그래.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 보고 또 괜히 엄마 생각이 많이 나기는 해. 너는 엄마가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좀 더 어른들한테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한테 사람답게 대접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 내 자식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켜켜이 쌓인 노동의 경험을 아이들과 나눠온 엄마 박상순 씨. 덕분에 아이들은 사회의 편견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 카트라고 영화 보여줬는데 보는데 엄마 생각나고 그래서 좀 너무 노조 그런 사람들이 답답해 보여서 보다가 나왔어요, 수업을. 보기 싫어서. 유니폼 벗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누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니폼 하나 입고 있다는 거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지에게 굴고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그런 거는 정말 좋지 않다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알바나 직장에서 그만두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엄마한테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가 그 책에서 찾아봐 주거나 엄마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편이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저도 자꾸만 뭔가 내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좀 그런 건 생긴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니까 관심도 많이 생기고 노동법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아들의 학교를 찾은 박상순 씨. 상순 씨의 아이들은 더 이상 마트에선 엄마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마주하는 매 순간 그녀가 다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전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고 싶어요. 여튼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고 싶고요. 내가 뭐 막 되게 엄청 큰 회사를 다니는 그런 멋진 커리어우먼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는 그거가 제일 많이 크고요. 네, 그래요. 당당한 엄마로 서고 싶은 마음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퇴근하시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세요? 네, 오늘 스터디 가는 날이에요. 아, 스터디요? 예. 어떤 스터디? 방송통신대학교 네, 대학 다니는데요. 거기 스터디 하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보기? 1번 정치 경제학 비판. 이게 19세기 여성 작가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게 만학도 동기들과 머리를 맞댄 상순 씨는 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늦깎이 대학생. 그쪽을 지지했다 뭐 이런. 수능학과 전폭적 지지했다. 얼마 전 노동조합원으로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녀가 꺼냈던 이야기를 동기들은 지금껏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우리 애들은 전혀 CEO가 될 애들이 아니고 일을 하는 애들일 거니까 자기는 이 일을 꼭 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CEO가 될 확률은 없잖아요. 저렇게 큰 CEO가 될 확률은 없는데 어디에서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함에 있어서 세상에 많은 장들의 그런 아이들이 될 거니까 자기는 이 일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꺼이 우리들 모두가 응원을 보냈어요. 지난 10월 마트 직원들의 고충을 고스란히 담은 뮤지컬 한 편이 조촐한 분위기 속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의 현장에서 인간의 감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이효숙 씨와 박상순 씨, 그리고 직원에 대한 회사의 보호를 요구한 박수미 씨도 참석했죠. 오늘의 무대 위엔 진짜 그들의 감정이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가 좋은 데서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 보고 안 거예요. 엄마 마트 나가지 말라고. 속상하죠. 부끄러워. 감정노동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람이면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법으로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감정노동 이전에 그냥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회사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아줌마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지 뭐. 아니 고객은 왕인데 아줌마들은 노예고 기계 부속이고 로봇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 지금 시작해요 새로운 시간을 찾아. 그들이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늘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상대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네가 귀하게 봐주면 저 사람이 너한테 귀한 일을 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였으면 해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감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